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말로는 좋은 소리를 하지만, 이상하게 뒤끝이 남는 사람. 도와주고 나서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사람.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행동 하나로 본성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은 더 정확해집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겼던 행동도 노년에 접어들면 몸과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다치고 괜히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되면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은 줄어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사람이나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으면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존재만으로 편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계속 상처를 줍니다. 본인은 모른 척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합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엮이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늙어갑니다. 괜히 화가 늘어납니다. 자존감이 조금씩 깎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맞고 외로움도 달래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후회가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왜 그 말을 들었을까? 왜 그 자리에 갔을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느낀 감정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속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봤다면 마음고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한 번쯤은 실수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성격이고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행동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행동들, 이 행동을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분, 괜히 참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거리둬야 할 행동은 자신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항상 남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부탁도 정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은 늘 받기만 합니다. 정작 본인이 나서야 할 때는 슬그머니 빠집니다. 이유는 항상 그럴듯합니다. 몸이 아프다 합니다. 사정이 있다 합니다. 이번만 봐달라 합니다.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정이 많고 관계 끊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꾸만 참고 넘기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동네 산책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자주 어울리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차도 태워주고 밥도 사주며 서로 돕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늘 한쪽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기름값도, 식사비도, 커피값도 항상 같은 사람이 냈습니다. 상대는 늘 말만 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요. 이번엔 깜빡했네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은 늘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몹쓸 사람의 특징은 꼭 큰 악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합니다. 조금씩 남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상대의 착함을 잘 압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 정 많은 성격, 미안함을 쉽게 느끼는 성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 묘하게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나 아니면 부탁할 데가 없다 합니다. 당신만 믿는다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이용에 가깝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 위험합니다. 체력도 줄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계속 빼앗기기만 하면 삶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고마움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요구합니다. 요구가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항상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드는 사람, 항상 내가 양보하는 사람,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해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런 사람의 더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전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만 부담을 줍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지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속 좁은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위치가 처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관계에서 마음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 짜증, 무기력, 이유 없는 피로, 이 모든 게 연결됩니다. 사람은 억울함을 오래 참으면 반드시 몸으로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은 해도 형식적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깁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도와주면 당연하고 안 도와주면 죄인이 됩니다. 이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렸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매번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속으로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리를 두려하자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의 방식입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움은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계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먼저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고쳐질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뀔 거라 믿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십시오.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모든 부탁에 즉답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숨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오래 쌓이면 인생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거리둬야 할 행동은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흔듭니다. 겉으로 들으면 농담처럼 들립니다. 충고처럼 들립니다.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 그것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합니다. 괜히 고생만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아닌데요. 말투는 부드럽습니다. 표정도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두 번이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이 행동은 더 치명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감은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말도 노년에는 오래 남습니다. 밤에 누워서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을 잘했고 정보도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은근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라더라. 누구는 아직도 일을 한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잘했다더라. 그 말 뒤에는 항상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하셨네요. 그 선택은 좀 아쉽네요. 그건 옛날 방식이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을 봅니다. 말 한마디 후에 상대가 움츠러드는지, 표정이 바뀌는지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더 깊게 들어옵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자주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우위를 확인합니다. 그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이런 행동이 더 강해집니다. 남을 낮춰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비교합니다. 항상 평가합니다. 항상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걸 친절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말해준다. 이건 충고다. 너를 위해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것 같고 괜히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충고는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조언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말을 듣고 나서 힘이 빠진다면 그건 충고가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노년에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게 됩니다. 의견을 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말 몇 마디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초라해진 느낌이었다. 그분은 그 말을 들은 뒤로 모임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과입니다.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상처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농담이었는데 왜 그래? 그 정도 말도 못 받아들여. 요즘 너무 예민하다. 이 말이 나오면 이미 끝입니다. 상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행동이 반복된다면 절대 관계를 깊게 하지 마십시오. 자주 만나지 마십시오. 속마음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거리둬야 할 행동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말도 분명하고 주장도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당당함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부터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 말합니다.
일이 어긋나면 상황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운이 나빴다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본인 책임은 항상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과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 끝에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미안하다. 그렇게 느꼈다면 유감이다. 하지만 너도 문제는 있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장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더 참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결국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쪽이 계속 참아야 합니다. 그 역할이 늘 본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자기 말만 옳다 했습니다. 분명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도 그건 농담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약속을 어겼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기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변질됩니다. 대화가 사라집니다. 속마음이 사라집니다. 표면적인 관계만 남습니다. 이런 관계가 노년에 얼마나 위험한지 겪어본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결코 편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이 주변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은 늘 그 사람 편입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만 혼자 참고 혼자 무너집니다. 노년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마음이 점점 다칩니다. 사람 자체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 미안해 할 줄 알고 서로 고맙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무게가 항상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표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괜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늘 숨을 참고 있는 기분이었다. 관계에서 숨을 참아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멀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가까운 사람이 받습니다. 이 행동이 보인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정이 깊어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의 삶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행동은 관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이 여러분께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여야 편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 곁에 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쌓이면 마음을 갉아먹고 삶의 온기를 빼앗습니다. 계속 희생만 요구하는 사람, 말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괜히 상처받으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참고 견디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몹쓸 행동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불필요한 사람 없이 조금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